아유, 아니 빨리 집에 들어가셔서 키세요. 예예. 뭐야 아무튼 오늘 긴 하루네요. 예. 네네. 하여튼 예예. 안전하게 조심히 들어가서 키십시오. 예. 아, 지금 들어가시는구나. 네, 지금 들어가시네요. 움직이시면서 이거 보시면 위험해요. 음. 아유, 근데 이렇게 손글씨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 정성 있어 보이고 되게 좋은데, 아유,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 근데 큰일이네. 언제부터 저는 이거 별로, 저는 마인드맵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그림 그리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 낙서한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맵을 옮기지 못하는 거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하루에 갈 좋은 것 때. 같아요. 날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초벌인데, 초벌. 아니, 원래 그 날거가 이해하기 좋은 거예요. 오늘 짧은 건데, 짧은 거 간단하게, 그리고 좀 되게 잘 이해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 지난 시간에까지 이제 일장이 끝나고 고전 양자론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플랑크나 아인슈타인이 연 양자역학의 문을, 고전 역학의 상식으로 이제 원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양자역학의 문을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이 열었다면 여기에 이제 보어라고 하는 양자역학의 포문을 제대로 연 수학적 공리 자체를 이제 증명하는 식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호하다가 보호가 수식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말아서 그거는 오늘 그 입구까지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어쨌든 초반에 설명했던 물질의 물질의 최소 단위가 이제 원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그 제가 그냥 정리한 거라 이제 저 원자하고 원소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네 원자하고 원소의 그 차이점. 박, 박 기사님 원자하고 원소의 차이점 아세요? 그, 원소가 더 작은 개념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아, 나도 잘 모르겠, 정확하게 말을 못해서 우리 정의 값은 우리 교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교수님처럼 정의를 좀 요즘은 잘 적으려고 교수님처럼 공부해야겠다. 아, 지난번에 항상 말하면 교수님은 단위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암기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쓰기 시작했어요. 내 왼쪽 페이지는 무조건 그 옆에다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이거 저도 잘 그 구분 안 했는데 원자는 셀 수 있는 이제 음, 물질 구성의 기본 입자가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셀 수 있는 의미에서의 에, 의미 그걸 원자라고 하고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성분의 종류라고 그래서 이게 좀 추상적 의미예요. 그래서 원자는 셀 수 있는 구체적 물질 구성에서 구체적 의미, 원소는 그 물질을 이루는 성분의 종류에서 추상적 의미라고 해서 얘도 드러났어요. H2O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원소는 수소와 산소이고 원자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수소 원자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원소와 원자의 구분이 이렇게 되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왜냐하면 지금 원자, 전자 이런 그 언어들 이거부터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양자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원자에 대한 얘기를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것도 이제 철학적으로 아마 저희가 따로 공부하는 그 교재들이 이제 왜안 들어가지? 어, 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원자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쓴 사람도 그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게 벌써 기원전에 썼다네요. 그 데모크리토스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것, 우리 원자의 의 아톰에 대한 개념을 기원전 4세기경에 얘기를 해서 세계는 공과 무수한 원자로 이루어졌다. 근데 실제로 그때 얘기했던 그런, 이때 뭐 과학적 얘기는 아니죠. 그때 철학적으로 얘기했던 이 상황을 우리의 실제 그 과학적인 구성으로 보더라도 138억 년 전에 빅뱅 이후에 구성 원소를 굳이 얘기한다고 할 때 이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맞는 거죠. 우리 몸도 원자의 개수가 그 총 10의 28승계. 예. 그게 10의 28승계면 그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의 28승계? 10의 28승계? 네. 아니요. 이게 그 우리 조 단위는 알잖아요. 네? 네, 100만 조. 100만 조가 10의 14승이거든요. 10의 14승 곱하기 10의 14승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조 곱하기 와, 100만 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따진 거냐면 100만 조가 대충 세포가 60만 조에서 100만 조가 있대요. 우리 몸에. 그래서 세포가 60만 조에서 100만 조, 100만 조로 따져서 최대값으로 100만 조의 세포에 세포 한 개의 또 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한 개의 원자가 100만 조개에 있어요. 100만 조개. 세포 한 개의 원자가 100만 조개에 있어요. 그래서 100만 조 곱하기 100만 조. 그래서 저희 몸 안에는 100만 조 곱하기 100만 조에서 10의 28승계의 원자의 개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수소가 거의 차지하죠. 예, 수소가 거의 차지하는데, 어이구, 수소가 우리 몸을 거의 차지해요. 그거는 빅뱅 이후에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수소였다는 거, 원자기호가 그래서 제일 간단한 수소부터 시작하죠. 원자기호 1번이 수소잖아요. 네, 수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려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수소 원자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제 우주의 구성 요소가 그 75%가 수소로 되어 있고, 그 우리 몸도 따져보면 그 수소, 산소, 탄소 요걸로 그 HOC가 전체 99%, 나머지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거의 빛, 전자, 양선자, 그리고 원자, 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주의 일부분이 우리 몸 자체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원자 자체를 이제 공부하는 게 원자 자체로부터 시작하는 게 양자론의 시작인데 그건 결국 우리 세계를 아는 것과 같다. 아, 이고 그래서 원자를 공부할 때 그거의 구성 요소의 가장 중요한 수소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수소와 빛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를요 전극에다 놔서 수소를 온도를 높이면 수소의 그 빛이 수소의 빛이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좋죠. 이게 이제 수소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얘를 온도를 높여요. 그러면 여기서 빛이 나가는데 얘를
이중 슬롯 있잖아요. 여기 통과시켜서 여기 이제 스펙트럼을 놔서 원리가 이 스펙트럼에 통하면은 이제 빛이 나눠지잖아요. 빛이 나눠지는데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빛이 가시광선인데 그 가시광선을 연구해서 실제 보이는 이 가시광선의 이 길이죠. 말하자면 이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트럼을 통해서 나온 빛이 이렇게 선을 했을 때 이 길이를 재본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어, 어, 빛과 원래 가장 우리가 구성 요소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수소 원소를 갖고서 실제로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런 연구를 했다.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만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빛을 연구하는 것이 빛을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게 양자역학의 시작이었구나. 그리고 그걸 물리적 현상으로 계속 증명해 나갔던 것이 결국 최소의 기본값부터 역시 시작했구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부터 빛에서 보이는 것부터 실제로 그 원자의 구성 요소를 알려고 거기에 어떤 무슨 원리가 있고 어떤 세계에 지금 여기에 원자 자체에 어떤 신비가 있는지 이제 알아보려고 했던 게 이게 수소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이걸 실제로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소 스펙트럼 자체에 대해서 실제 나왔던 이 길이들 있잖아요. 이게 빨강,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의 길이거든요. 이 길이를 그 길이의 단위는 옴스트롱이에요. 옴스트롱인데 이 옴스트롱이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 옴스트롱이 약 0.1 미터로 얘기하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예요. 0.1 나노미터인데요. 그냥 미터로 얘기하면 10의 마이너스 10승이더라고요.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이 정도의 단위로 이게 이제 옴스트롱 단위로 그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3645.6 옴스트롱이라는 상수 A 값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상수라고 하는 게 물리학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수학이 그 한마디로 그 상수를 증명하는 거죠. 고정상수를 찾아내는 게 과학적 신뢰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 상수를 찾아내는 게 물리학이 아닐까. 수학적 그 값으로 결국 상수를 찾아내는 거. 상수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A 값을 이제 구해내는데 그 A 값이 이것도 상수입니다. 3645.6 옴스트롱. 그 A 값을 상수로 구했다는 가정하에서 상수를 구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발머라고 하는 수학 교사입니다. 일반 수학 교사가 이 상수값을 아는 거죠. 그건 실험에서 누군가 이제 과학자가 구한 거고요. 그 상수값을 이용해서 그 가시광선, 보이는 광선에 아까 얘기했던 실제 이 길이들을 그 상수값을 이용해서 한번 수학적으로 나열해 봤더니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규칙성을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찾아내냐면 실제 상수값을 찾아서 봤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결과는 5분의 9a, 12분의 16a, 21분의 25a, 32분의 36a가 나왔어요.
이거를 다시 수학적 규칙성으로 나열하면 여기에 5분의 9이라는 건요. 3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규칙성이 있어요. 4제곱 마이너스 4분의 4제곱이 16이에요. 21은 25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4분의 5제곱. 32는 36 마이너스 4분의 6. 이거는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자들이. 그죠? 그런 규칙성을 찾아냈더니 뭐가 나왔냐면 이런 수열이 나온 거예요. 아,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n제곱이란 규칙성이 나온 거예요. 이런 수열이 나온 겁니다. 수열이. 네, 수열이 규칙성이 나온 겁니다. 아, 가시광성 4개에는 이런 수학적 규칙성이 있다.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곱하기 a라고 하는 아까 상수값 3645.6을 곱했더니 실제 실험했던 이 값이 나오더라. 이건 중요한 얘기거든요. 정수배거. 여기서 왜냐면 여기에 n이라고 하는 것이 정수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장이 입자가 되는 원리는 정수배예요. 정수. 정수로 가면 이어지지 않고 불연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불연속으로 과시광선이라는 것을 불연속인데도 불구하고 규칙성이 있다라는 예상을 했다는 거. 그건 어떤 원리냐면 스펙트럼 상황에 현재는 4개 정도, 이게 스펙트럼이 여기라면 현재 4개 정도의 현재 보이는 이 가시광선의 규칙성이 이 양쪽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다른 선, 이 선에 여기도 규칙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나온 겁니다. 추론이. 그러니까 이 발머가 발견한 보이는 빛의 규칙성으로 보이지 않는 곳도 규칙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발견을 한 거죠. 그걸 제가 실제로 이게 맞는지 발머도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게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5분의 2 곱하기 3645 곱하기 3645.61을 곱하면 실제 값이 6562.08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원래 6562.10보다 0.02 정도만 줄은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줄은 거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10의 마이너스 10승이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제가 옆에다 계산해 봤는데 A 옴스트롱이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이거를 제가 센티미터로 고치고 밀리미터로 고치면 A 옴스트롱이라고 하는 건 거의 10의 마이너스 7승의 10의 마이너스 7승의 7승 밀리미터니까 거기에 오차를 따진다 해도 거의 100만 분의 어느 16 정도 밀리미터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계산한 12분의 16 곱하기 이것도 실제 계산했을 때 원래 값보다 가장 큰 게 요거였어요. 플러스 60 정도. 예, 옴스트롱 플러스 60 옴스트롱 정도고 나머지는 21분의 20 곱하기 이걸 해도 이건 거의 비슷했죠. 4340 소수점 밑에 요거만 0.1 정도 차이가 났었고 마지막 32분의 36 이게 n값에 3, 4, 5, 6을 곱한 거거든요. 실제로 곱했을 때 요거 값도 소수점 밑에만 그러니까 거의 정확한 거였어요. 수학적으로 넣었을 때 거의 정확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발트만이 발견해서 이 공식을 이제 만든 거죠. 람다라고 하는 것은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n제곱분의 a다. 그래서
가시광선 이 n에다가 가시광선은 3, 4, 5, 6을 대입할 때 실제 가시광선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게 발머 시스템, 발머 계열이라고 하는 게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찾아낸 식입니다. 그리고서 나머지는 양쪽에 발머가 발견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나왔던 이쪽에 그럼 여기가 3, 4, 5, 6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6보다 큰 7을 대입할 때는 그럼 뭐가 나오는데 3 미만의 2를 대입할 때는 뭐가 나오는데 이거는 근데 찾지 못했어요. 이 공식으로는. 이걸 찾은 것이 이제 그 다음 보어와 이런 공식에 의해서. 그렇지만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이건 보여서 증명했지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제 3.4로 빠진 건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건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실제로는 스펙트럼이 아니고 그걸 측정하는 기구가 있다네요. 그거 있는데 6년 전에 우리나라 전국 과학 창의력 경시대회 대상 받은 게 벌머의 스펙트럼 길이를 고등학생이 잴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서 그게 6년 전에 대상 받았다고. 어, 저게 찾다 보니까 그게 나오대.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거 보다가 또 근데 그 스펙트럼의 길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거든요. 그림을 내가 그려드릴게요. 이제 그러니까 프리즘으로 전달했을 때 그거 예, 그거, 맞아요. 예. 여기 이제 프리즘이 이렇게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슬롯을 통해서 수소를 열을 내서 이게 여기 전극으로 열을 내서 빛이 들어가면 스펙트럼을 통해서 광선이 여기 빨광부터 주황, 초록, 보라색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발머가 본 건. 그러니까 여기에 빨간색 줄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주황색 줄이 생기고, 초록색 줄이 생기고, 보라색 줄이 생길 때 이거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라는 게 이 간격을 왜 스크린 보면 네. 뭐 화면을 크게 하기 위해서 거리를 이렇게 띄워놓잖아. 네. 그러면은 더 커지잖아. 그러니 그걸 어떤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 프리즘과 화면 사이의 이 간격에 따라 이 길이는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그럼 그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을 이제 인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여기는 이걸로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기계가. 실제 이 길이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겁니다. 이 계산값이 나온 거는. 예, 말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예, 말하자면 이렇다는 건데, 이게 이 수소 원자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나왔을 때, 아마도 지금 요 간극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아까 스펙트럼에, 보통 스펙트럼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막 간극이 이렇게 많고,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실제 나온 것들의 평균 값을 이게 얼마나 조밀하냐, 얼마나 간극이 넓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여기서는 이거의 길이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또 이걸 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이해시키는 것과 요 간극을 이해시키는 것과 이거 이해시키는 거는 그냥 결국 빛의 길이를 잰 거다라는 건데
실제 길이를 잰 거는 이 스펙트럼이 아니고 이 빛의 온도에 따라서 그 가시광선 자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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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고 해야지? 진동수?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 길이는 진동수라고 그랬잖아요. 진동수로 계산된 거. 그걸 길이로 환산한 거에 어떤 기계적 장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음. 음, 예, 그러니까 우리를 표시적으로 이해시키는 것과 실제 여기 값이 나온 건 기계적으로 직접 측정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펙트럼은 주파수에 따라서 그 맨 왼쪽에 이제 적외선부터 그 밑에 이제 뭐 그 뭐야 AM, FM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시광선 내에 그 칼라별로 그 저기 주파수가 다 다르잖아.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는 갈수록 되게 짧아져 가지고 뭐 X선, 감마선 이런 게 이제 오른쪽에 있고 그럼 그게 이제 다 주파수로다가 측정을 하는데 지금 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혼란이 와서 만약에 그 빨간색 대에 그 이게 이제 주파수라고 하면 아 그건 금방 그 측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길이라고 그러니까 빛의 길이라니까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의미지? 머리가 자꾸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 진동 얘기하는 거죠? 보통 진폭인가요? 그게 진동인가요? 진동수, 진동수. 진동수가 주파수예요. 진동수, 네, 진동수가 진동수, 주파수. 그러니까 네, 1초당 몇 번 이 사이클이 네. 바뀌느냐. 이게 이제 바뀌느냐, 그 사인을 얼마나 진동수고 만드냐, 그쵸? 그걸 보통 이제 헬츠로 표시하죠. 네, 헤르츠. 예, 아, 그렇게 헬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진동, 이건 뭐냐는 어, 거지. 이거의 네, 실체는. 진동수가 결국은 이제 그 진동수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진동수와 색깔이 결국은 이제 주파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근데 그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표현하면은 그 우리가 진동수가 그 간극의 어떤 격차로 이렇게 조밀하게 되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설명할 때는 또 결국 여기 단위가 미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다. 왜냐하면 아, 결국에는 이렇게 된 값을 이렇게 된 값을 요 길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음. 네. 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는 그 진동수를 그 길이로 환산해서 표현한 거죠. 진동수를.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계산한 값을 보면 왼쪽 즉 빨간색이 6,500이고 4,800, 4,300, 4,100 이렇게 줄어들거든. 네네네. 숫자 값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그 주파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 가 되는 거죠. 네. 그거하고 맞아떨어져서 그거 혹시 아닌가 지금. 근데 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빛이 어디가 길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지금 네. 보니까 그 광전 효과나 이런 것들은 이게 다 파장이 짧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 결국 자외선을 가지고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왼쪽 갖고는 광전 효과가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얘들이 실험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주파수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음, 줄어드는 그 간격을 이제 그 길이로 다시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게 된다.
네,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네. 내가 그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대로 한 건데, 넘어갑시다. 네네. 예. 나도 잘, 어쨌든 그렇게 선 스펙트럼, 길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뭐 그렇게 아까 주파수 개수라면 그 옴스트롱 설명을 하기가 좀 곤란해갖고. 네, 일단 알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고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발머와 그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나온 그 이 공식이 발트먼 공식을 이렇게 쓰면 이제 보호 공식으로 가기 위해서 요게 시간 좀 많이 걸렸는데 어 이게 지금 그 나온 이제 그 발머가 그 발견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n이 3, 4, 5, 6일 때 아까 증명한 대로 여기 가시광선이 값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갖고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가시광선의 그 여기가 가시광선이라면 그 옆에 있는 적외선하고 옆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3, 4, 5, 6을 대입해서 나왔을 때에 나오는 우리가 보이는 선과 6 이상의 7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선, 그리고 3보다 낮은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거에 대한 것은 증명을 못했어요. 이걸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네, 증명이 안 되니까 수식적 증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숫자를 대입했더니 어떤 수가 나오긴 하는데 이론적 증명을 못한 겁니다. 그 못하고 있을 때 이거를 증명하게 된 이제 이거를 증명하게 된 수학적 증명하게 된 또 다른 상수가 거기는 이제 그 리드베리 상수, 거기에 리드버그라고도 나오는데 리드베리가 그 스웨덴 사람, 나 이 같은 사람인지 모르고 리드버그가 또 영어 이름은 리드버그고 리드베리는 스웨덴이라네요. 나는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드베리 상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또 이제 새로운 A 값이 리드베리 상수로 통해서 람다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 공식이 만들어져야 이걸 이해해야 보호의 공식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보호 공식을 통해서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지금 상당 시간 좀 걸렸는데 이제 이건 간단하게 쓴 겁니다. 간단하게 쓴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걸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보이죠? 여기다 네. 써볼게요. 이게 람다가 n제곱 마이너스 2제곱분의 n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람다분의 2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쓰면서 설명하는 게 더 옆에 있지만 이거를 람다분의 2를 하게 되면 이거를 친절하게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역수로 취했다는 얘기잖아요. 역수로 취했으니까 n제곱 곱하기 a분의
n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역수로 취한 겁니다. 그리고 a분의 1을 앞으로 빼서 n제곱분의 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지금? 네.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n제곱 마이너스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제곱분의 2제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트릭을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람다분의 1을 이렇게 고쳤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학적 추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추론이 들어갔냐면 n제곱분의 n제곱이라는 게 1이잖아요. 결국 이게 1이잖아요. 그럼 1이라는 거는 n제곱분의 n제곱만 1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확장을 한 겁니다. m제곱분의 m제곱도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n이 아닌 1이라는 n제곱분의 n제곱이 1이라는 걸로 통해서 n제곱분의 n제곱이 1이니까 1이 다시 n제곱분의 n제곱이 아닌 m제곱분의 m제곱이란 다른 수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런 추론을 한 겁니다. 그럼 m제곱분의 m제곱도 되지 않겠냐? n이 아닌 이것이 되지 않겠냐라고 상상한 겁니다. 이렇게 상상한 거예요. 여기 갑자기 m제곱이 나온 게 너무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 이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그 책이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네. 그럼 이걸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을 해서 m제곱분의 m제곱이라는 새로운 정수값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학에는 이제 결과값이죠. 이제 증명을 통해서 결과값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상상을 한 다음에 m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을 만들고 a분의 1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지금 이 계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위에 m제곱과 2제곱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 앞으로 빼졌냐 이거죠. 이 세모로. 그죠? 네. 어쨌든 이게 뺀 거예요. 뺀 거. 네. m제곱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이게 핵심은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m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세모라고 하는 값과 a분의 1을 곱해서 r을 만든 겁니다. 상수 r을 만든 거예요. 그게 리드베리 상수예요. 네. 그게 리드베리 상수고 그 리드베리 상수값을 구했어요. 실제로 리드베리 상수값을 구해서 거기 리드베리 상수값이 1.0973 곱하기 10의 7승 이게 1.0973 곱하기 10의 7승 이것도 미터 이거 인버스거든요. 이거 마이너스 1은 이것분의 1이란 뜻입니다. 이것분의 1이란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상수를 구했어요. 그게 리드베리 상수라는 걸 구해봤더니 얘가 어떤 역할을 하던가 m에다가 1을 대입해서 n이 1일 때 이 n을 2보다 큰 수를 계속 대입해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스펙트럼에 아까 n이 3을 대입할 때 여기 가시광선에 달모가 만들었던 빨주, 초, 보라색의 이쪽에 값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n에다가
이 발목의 공식이 아닌 리드베리 상수를 만들어서 대입을 해봤더니 m이 1일 때 n이 2보다 큰 수를 대입했더니 이쪽에 또 결과값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 이건 라이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만 계열이라고 하고, 아까 발목 계열이 이 가시광선이고, 이쪽 위에 거꾸로 했네. 이쪽 맞지? 라이만 계열이고, 이쪽에 n이 4보다 큰 걸 했을 때 푸센 계열이라는 걸 또 발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리드베리 상수값으로 빛의 모든 영역을 구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그 리드베리 상수값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어려워요? 아니, 빛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게 어느 계열, 어떤 것 때문에 계열이 밝혀지는 거네요, 계속. 네네. 숨겨져 있는 빛이 발견되는 거네요. 네네. 그거를 그 책을 보시면 그 리드버그 공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거기 보면 이 거꾸로 돼 있어서 내가 이걸 정확하지 않네요. 오른쪽이 라이먼이었구나. 오른쪽이 라이먼이고, 이게 파센입니다. 이게 푸센입니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헷갈린 게, 발트먼에 여기 발머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7 이상을 대입할 때는, 다시요. 이거를, 제가 헷갈렸습니다. 여기다 그렸을 때, 여기에 지금 발머의 계열에서 여기가 3, 4, 5, 6이잖아요. 7 이상 대입했을 때는 여기 라이만 계열이 나오고, 아까 3 미만 여길 대입했을 때는 푸센 계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발머 공식과 다르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거꾸로 식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 때는 거꾸로가 나와요. 거꾸로가. 그래서 아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2를 대입하게 되면은 라이먼이 나오는 거예요. 1보다 큰 걸 대입하게 되면은 라이먼이 나오고, 여기 4보다 큰 수를 대입하면 이제 푸센 계열이 나오는 거예요. 네. 식 자체가 다르죠. 식이 달라서.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혼돈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가 스펙트럼을 원자 입자로 해서 이렇게 준이라고 하는 그 원자 위격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는 아직 못했어요. 거기는. 네.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양자론의 리드버그 공식을 그런 식으로 해서 증명해서 보호 공식과 고전론 뉴에 대한 공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요. 증명을 해서 거기 보면 거기에 이제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설을 사용하는데 거기 이제 식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걸 하려면 초기 극악값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타원이든 뭐든 그런 건 오히려 제가 잘 이해가 됐는데 이 앞에가 이해가 안 돼갖고 때문에 네. 간단한데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전진이 안 되더라고. 전진이. 네. 이게 솔직히 의외로 많이 나오긴 하네요. 네. 이게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다면 이제 보호 공식을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가장 그 중심이 돼서 이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 이게 발모 계열을 정확하게 그, 그 이해하는 거, 정의적으로 좀 이렇게 시작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걸로 이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에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이 스펙트럼에 대한 화학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이걸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기억은 전혀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보느라고 고등학교 때 하나의 어떤 고등학생들 뭐 문제로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이 아주 중요한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걸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게 목적이 n이라는 게 이제 자연수기 때문에 정수니까 결국 이 스펙트럼이라고 그 수소에서 사이 튀어나가는 건 전자가 튀어나가거든. 그 빛을 그렇게 열을 올리면 수소가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이제 걔가 그 프리즘을 통과해서 그 분광을 시켜보면은 스펙트럼이 발생하는데 그 스펙트럼이 연속적이지 않고 그 정수배의 그 뭐 파장이든 길이든 뭐 그걸 갖는다. 지금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입자라는 거지 결국 이게 입자, 그렇죠.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연속적이라면 파동은 웨이브가 이렇게 사인파기 때문에 그 연속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가 이제 비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왜 퀀텀 립이라고 그러잖아. 그 양자 그 이렇게 뛰어오르는 그러니까 왜 가우스 함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수평으로 가다가 툭 튀어오르는 이게 쭉 이렇게 기울기를 가진 어떤 직선이 아니라 그 오른쪽으로 쭉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툭 튀어올라서 그냥 바로 수직 상승해가지고 또 쭉 가다가 또 툭 튀어오르고 이걸 이제 가우스 함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그 발모함 그 공식이 결국은 정수 배로다가 이 값들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양자역학 이론을 끌어내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기여가 크다는 거지. 네. 수소에서 나온 전자라는 게 결국 그렇게 입자라는 거, 파동이 아니라 입자라는 거를 갖다가 이걸로 증명할 수가 있는 하나의 또 그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야, 이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맞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MN이 정수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네. 말한 대로 정수라고 얘기하는 건 그 함수 자체가 정수값이니까 그냥 수직선상으로만 설명을 하더라도 정수라는 거는 연속되지 않잖아요. 수직선 전체를 메우는 건 실수잖아요. 정수는 그 간격이 있잖아요.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를 정수로 증명하는 거예요. 정수로. 정수로 증명하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이론적인 걸로는 파동으로 설명 못했던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다가 이제 보호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원자 핵으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마치 우주의 행성 원리처럼 모든 원자도 이렇게 위격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불연속이 그냥 불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함수적인 의미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새로운 준위라고 하는 이런 위격, 이런 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설명하는 이론이 이제 결국 입자 이론을 이제 완성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수학적 증명이. 예. 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빛이 입자라는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식으로서 증명했다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음, 이게 되게, 보호의 전자 모형 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뭐 개략적으로 말로 설명하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 이제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고 바깥 궤도에 이제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수소는 이게 핵 하나 전자 하나 아주 가장 간단한 이 전자 수가 결국 이게 까거든. 이게 저기 몇 가냐. 근데 이게 수소는 이게 단순해서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밑에 리튬 뭐 그 바리움 이런 거로다가 다른 원소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주기율표에서 이게 궤도가 많아지거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궤도가 있는데 왜 그러면 전자가 이 중간 궤도에는 없느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거지. 그쵸. 중간계도, 그게 없다는 게, 이 선이, 정수의 배로 지금 뭔가 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네. 정수 배로 이 궤도가 있다는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증명한 거죠. 해야지만 원자라는 게 네.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입자라는 것이 다시, 그러니까 입자라고만 하면은 얘는 이 가운데 양성자가 있잖아. 핵에.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서 핵이 됐고, 바깥에 전자가 도는데, 전자는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중성자는 어차피 극이 없으니까, 그건 무시하고, 양성자는 플러스란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전자석의 원리 볼 때, 플러스가 마이너스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궤도를 돌고 있는 그게 입자라면, 얘가 끌려와야 되는 거지. 음, 안으로 끌려와가지고, 둘이 합쳐지는 순간,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중화가 돼버리니까는. 이게 항상 가운데 핵 플러스와 양성자 플러스와 전자 마이너스가 같이 공존을 해야지 이 원자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그게 그 궤도를 돌다가 얘가 끌려와가지고 둘이 합쳐버리면은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원자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의 고민이었는데 그걸 이 입자도 알고 보니 파동이더라. 이게 음, 주파수에 따라서 그, 어, 그러니까 스스로 입자가 파동을 내는 그걸 발견한 거지. 음, 그 이제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얘들이 그 사인파가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은 상쇄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존재를 못하고 정상파인 경우에만 이 얘가 안정적으로다가 궤도를 돌기 때문에 그 정상파가 n배수로다가 이렇게 궤도가 생겨야지만 거기에 있는 그 궤도에 있는 놈만 전자가 계속 돌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원자가 자기 존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증명이 되면서 양자역학이 확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결국 입자는 파동을 갖고 있고 파동은 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입자와 파동은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온 거죠. 네, 명쾌하네요. 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한 여기 이거 입자로 또 설명을 해요. 여기가 뭐 아까 얘기한 여기가 뭐 발머 계열이다. 여기가 뭐 라이먼 계열이다. 이런 식으로 음. 입자로서 또 계열 설명을 유격으로 합니다. 이렇게 스펙트럼 자체를 이제 이게 아닌 이걸로 이제 우리 책에 그렇게 설명돼 있어요. 예. 근데 어,
그 박철원 교수도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야 돼. 이게 양자역학 공부하는 게 단순히 물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물질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가 이걸 이해해야 어차피 인간도 이 원소의 집합이잖아. 그쵸. 네. 네. 원자라는 게 아까 뭐 10의 14승계의 세포와 10의 14승계의 세포 내 그 원자의 수를 곱해서 우리가 10의 28승계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네. 지금 우리 몸이 그렇다는데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이 잘난 척하지만 결국은 우주에서 물질이 생성되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지. 그래서 갑자기 이게 나는 생뚱맞은 나도 이제 뭐 강신주 같은 인간이 되는 것 같은데 글을 써봤어요. 어제 이제 산에 갔다 오면서 예. 박주환 대표하고 얘기한 거를 내가 글로 정리해봤어. 그래서 그 한번 아까, 읽어보세요. 예, 아까 올리셨던데요? 네, 창모공 내 그 저기 블로그에다가 이게 잊어먹지 않으려고 써놓은 거야. 음. 근데 이렇게 요새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참 잘 지어주셨구나. 이게 신자가 믿을 신자거든. 그래서 믿을 신에다가 철자는 또 철학할 때 철자예요. 우와, 이게 그래, 이거였구나. 나 안 읽어갖고. 이 그래서 신철한 이게 생각이. 신철한 생각이라고 책을 하나 수필집을 내려고 우와, 좋네요. 이 우와. 신뢰할 만하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신철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어, 생각나는 대로 1번, 2번, 3번 하는데 이게 이제 3번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왜 끊임없이 인격을 수양하고 학습을 해야 되냐. 항상 이게 나이 들어서 계속 책을 읽고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잖아, 사람들이. 아, 이제 먹고 살만한데 왜 이렇게 책을 공부할 만큼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책을 읽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이 좀 궁했었는데, 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인격을 수양하고 학습을 한다. 그래서 어, 빛이 이제 이게 양자 역학이 처음 등장하게 된 물질이잖아. 어쨌든. 그래서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다. 모든 물질은 파동을 갖고 파장을 내는데 우리 신체는 입자들의 집합이고 질량을 갖고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내는 물질이고 신체는 또한 입자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집단 개체. 그러니까 이제 아까 10의 28승계의 원소의 집단 개체라는 거지. 스스로 이제 이렇게 덩치가 커져가지고 고유한 파장을 내는 물질이 된 건데 그 파장이 곧 나는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입자와 파동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따로 떼어놓을 수 없듯이 신체와 정신은 서로 이 주파수가 맞아서 하나처럼 존재하고 하나처럼 기능을 하는 것이다. 파장이라는 거는 이 필드 장을 형성하잖아요. 그 전자기파가 그 왜 자기장을 이렇게 형성하듯이. 그래서 선하고 힘센 파장은 넓은 장을 펼칠 수가 있는데 장 안에 들어온 다른 개체에게 파장이 품고 있는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즉 어떤 사람이 그 위인들, 위대한 성인들 이런 사람들은 파장이 되게 센 사람들이야. 그리고 선한 파장을 갖고 있어서 그 장이 되게 넓게 펼쳐지는 거지 그 사람은. 그 선하고 강한 에너지는 다른 개체를 감화시켜서 동일 집단 개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장으로 일단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치 커다란 하나의 개체인 것처럼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태양을 출발한 빛이 광속 30만 킬로미터 초당 달려도 8분이 걸린다.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와도 햇빛은 지구상의 온갖 생물을 먹여 살리는데 그만큼 파장이 세고 장을 넓게 펼쳐 놓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한 에너지를 발산하려면 정신을 칼을 갈듯이 벼려야 한다. 그러니까 정신을
맑고 투명하게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야 마치 햇빛처럼 선하고 멀리 가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산에서 한 얘기, 가난할 결심을 한다든지 네. 욕심을 내려놓는 결심을 한다든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권력을 탐하지 않는 결심, 이런 것들, 이런 인격 수양이 결국 정신을 맑고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빛처럼 멀리 힘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하지만 맑고 투명하기만 해서는 강한 파장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를 담아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학문을 갈고 닦아야 강한 파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아. 이게 무당 같은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근데 어, 되게 사실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간 얘기들을 지금 사실 옛날에 그냥 설명이 어려운 얘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좋네요. 저는 그 양자로는 사실 수학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어, 언어보다 더 느낌으로 계속 2년 동안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거를 계속 어, 이제 그런 기운이다. 이게 지금 무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무당이라고 얘기하고 또 과학적이지 않은 음, 그런 기라든지 다른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뭔가 신뢰값으로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어, 그거는 내가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건데 그거를 과학적 언어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역시 과학적인 언어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어쩌면 과학 언어, 과학의 언어와 우리 일상의 생활 언어, 지금 얘기하는 무당 같은 언어들이 또 영성적인 종교적 언어들이 다 각계로 움직였던 각계로 소통됐던 언어가 이제 뭔가 그거를 다 이게 그 얘기였구나. 결국 이 모든 게 다 소통되는 언어, 그 언어를 인식하는 그 언어를 인지한다는 게 우리가 양자론을 공부하는 또 다른 이유다. 예. 결국 소통한다는 건 세계를 다 이해한다는 거고, 존재하고 지금 소통되고 있는 각 집단이든 그게 조직이든 의식이든 그걸 이해하려면 그 언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언어를 지금 우리는 이해하려고 또 공부하고 있다. 교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 같아요. 저도 그런 걸 계속 느꼈거든요. 네. 아니, 결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법륜 스님이나 강신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게 저 사람의 개인적 주관에서 하는 얘기다라고 할 수도 있고 개인의 독특한 체험으로 저런 깨달음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이제 양자역학의 이런 과학적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철학자나 뭐 종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큰 차이는 이거는 실험을 해서 빼박을 어디 빼도 박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양자역학에서는. 왜냐면 다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많은 과학자들이 실험해서 확인해 보니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귀담아 듣지 않고 그래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해 뭐 그건 네가 뭐 응? 잘났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지 뭐 이렇게 이제 치부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학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는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자연현상, 그리고 뭐 인간 간의 어떤 심리관계 이런 것들이 과학과 연동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럼 보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힘이 있다는 거지. 근데 교수님, 그 얘기는 결국 전자의 형태는 지금 사람에서 나오는 전자하고 뭐 금속에서 나오는 전자 그 마이너스 있잖아요. 마이너스 그게 다른가요? 같은 건가요? 원소에서 나오는 건 다 똑같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면 원소에서 나오는 건 다 똑같은데 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신몽동을 읽자고 하는 게 그 사람은 이게 개체들이 그러니까 사실 최소의 단위가 양자라는 거 아니야. 어쨌든 양자 그렇죠. 맞아요. 역학에서는 더 양자. 이상 네. 쪼갤 수 없는 게 양자라는 거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걔들이 모여서 이제 원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원자는 꽤 큰 거야, 이게 벌써. 네, 그렇죠. 양자의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큰 거야, 이게 원자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원소라는 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건 네, 주기율표에서 그냥 종류를 나누는 거는 그냥 네, 원소를 이런 종류다라는 거를 분류하는 체계일 뿐이지 이 뭐 우리 물리 세계에서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야. 원소는 네, 원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단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양자가 지금은 제일 작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들이 뭉쳐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양자를 하나 만들어낸단 말이야. 네, 이 그렇죠. 양자 속에 그러니까 저기 원자 안에 이제 핵은 또 중성자와 양성자로 돼 있고 또 전자가 또 뺑뺑 돌고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원자인데 얘를 하나의 이제 물질의 단위 또 하나의 개체라고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런 게 10의 28승계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개체가 하나 형성된 거지. 근데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개체지만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음, 우리 이렇게 4명 이렇게 모여 있잖아. 이것도 하나의 사회거든, 작은 사회거든. 그럼 음, 10의 28승계의 4배가 지금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개체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 이 4명, 그 오강여명까지 하면 5명의 개체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다른 5명이 모인 개체하고도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원자라고 하는 놈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열을 가하거나 무슨 충격을 줬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제 걔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원자들이 모여서 인간 하나의 개체, 강신철이라고 하는 커다란 개체를 형성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뿜을 수 있는 어떤 방출할 수 있는 그 파장이나 이런 거는 종류가 다른 거지. 이해가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네. 원자 하나가 전자를 내뿜을 수 있지만 10의 28승계의 전자를 내뿜는다고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게 합쳐지면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다는 거지. 수소 전자와 같은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뿜을 수가 있고 5명이라고 하는 그 창모공 모임의 커다란 개체가 이건 이제 군체가 되는 거지. 집단이 되니까 이 군체가 그것도 하나의 개체라고 본다면 이 5명이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뭐 말짱을 뜨는 한번 토론회를 누구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발산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음, 심홍동의 핵심이야. 어, 아, 그러니까 이 수준에 따라 계속 이 고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돌덩이도 하나의 원자들의 그러니까 집합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개체로서 걔도 뭔가 파장을 내. 자석은 엄청나게 센 어떤 자장을 내뿜고 있잖아, 걔들은. 음, 그리고 다이아몬드, 석영 이런 물질들이 다 고유의 주파수를 내고 있다고. 음, 근데 걔들하고 다르게 인간이라는 개체가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인간은 또 그런 동물이나 나무나 이런 물질들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파장을 내뿜을 수가 있는 에, 잠재성을 갖게 된 거고 이게 사회가 구성돼서 사람들이 집단이 모이면 그 집단이라고 하는 개체가
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기다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 같은 어떤 에너지가 전혀 종류가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게 계속 확산이 된다. 음. 그 그거를 얘기를 이제 예. 그 양자의 어떤 세계를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이 뭔가 그 형성되는 분위기부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정의해 볼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그거를 시도해 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아, 학자들이. 그래요? 무슨 감정의 세기도 측정해 보려고 시도를 했대. 근데 아.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실패했다는 얘기도 거기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 그 손가락에 이 센서 있잖아요. 손가락에 요런 어떤 그 감각조차도 아직 그 구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또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근데 교수님, 그 네. 심홍동 질베르? 심홍동? 질베르 시몽동. 네. 이 책이 황수영 씨 걸 하면 되나요? 그 정확하게 황수영 씨 걸로 해야지 원본은 못 읽어. 너무 그럼 어려워. 네, 그러면 이걸 여기 책이 많네요. 이해 책을 사야 돼요? 교수님 추천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뭐, 심흥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라는 그 책을 황수영저 그걸 읽으면 되고, 아, 네. 딴 거 보지 말고. 음, 근데 그거를 이 양자역학이 끝날 쯤에 봐야지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렇죠. 그 지금 보면은 너무 그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우리 책에 이 양자역학에 나와 있는 뭐 플랑크 무슨 뭐 드브로이 무슨 밀스 보어 이런 얘기가 거의 다 나와 버려. 음,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이 책에서 설명하는 그 지금 모델들을 학자 이름과 같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책을 읽어야지 그게 좀 들어온다고. 네네. 예. 너무 좋네요. 지금 바로 그런 걸 원했던 건데, 철학하고 연결이 이제 그렇게 되게끔, 저는 이제 심리학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다른 얘기로 완전히 또 들어가는데, 근데 이건, 어, 또 다른 결의 얘기를 제가 드리면, 과학하고 연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거의 건강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원자 자체의 세포가 제대로 된 에, 그 객체로서 이제 원자로서 있는 거죠.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에 이거 공부하다가 우리 1년에 원자의 개수가 우리가 원자 개수가 많잖아요. 예? 네. 많은 만큼 어떻게 하면 원자의 개수가 1년마다 변한답니다. 예, 그죠? 원자의 엄청나게 변하지. 예, 지금 이 원자의 순간에도 수명이 막 원자가 변하고 있어, 우리. 예, 지금 원자의 수명이 현재도 그러고 있어서 있죠. 변하는 거예요. 원자가 네. 원자가 계속 변하는 거야. 근데 여기 원자가 1년에 몇 개씩 변한대요. 이게 계속 변한대요. 그러니까 그 그 원자가 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저희가 그 몸이 건강하게 치유하는 과정 중에 그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우리 몸이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1도씨만 높아져도 건강해진다. 따뜻해지는 거. 이 따뜻해지는 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 원자론에서도 중요한 게 온도거든요. 이게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 우리 몸이 따뜻해진다는 개념이었는데 그냥 건강학적으로는 1도만 높으면 체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원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여기서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 도수 치료하시는 분들하고 기치료하시는 분들이 그 원리가 뭐냐면 온도예요.
기치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져갖고 여기를 예를 들면 여기 아픈 데를 이렇게 만져서 이거 치료를 하거든요. 치료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표면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의 손이 엄청 따뜻해요. 뜨끈뜨끈합니다. 그냥 이게 만지면은 정말 따뜻해요. 그러면서 그게 기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전달돼요. 그러면 여기가 치유가 돼요. 실제로. 그걸 봤는데 그러면 그게 원자적으로 설명하면 전자 이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가 나갔다. 이게 전자가 방출된 거예요. 그 말이 되잖아요. 그게 그럴 수 말이 되는 있어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부족한 전자를 그 어. 뒤쪽 전자가 나가면서 채워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음가가 많이 나가면 여기가 차가워져. 네. 이게 냉처럼 쫙 차가워져요. 그러면 거기 많이 뺏긴 거야. 내가. 그러니까. 맞아. 그게 그랬어요. 물리학에서 다루는 어, 게 그 뉴턴의 역학은 운동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 입자의 세계에서는 질량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음. 입자라는 게 질량을 갖잖아. 기본적으로. 파장은 질량이 없어요. 파동은 질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파를 쏘거나 뭐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누구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질량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근데 뭔가 힘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라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입자를 갖게 되면 또 하나 연결되는 게 운동이야, 운동.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건 결국 속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게와, 그러니까 질량, M이지, M. 그거와 속도, 운동량. 그다음에 온도, 그렇지. 그리고 압력, 이 프레셔. 이게 실험할 때 이 압력을 다 빼고 저기 뭐야 전혀 이렇게 외부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실험들을 대부분 물리 실험은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그 원자들 간의 결합, 아까 이제 군체라고 그랬잖아. 원자들 간의 결합으로 물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물체들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그 질량, 그다음에 온도, 속도, 압력 이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이 물질은 계속 변하고 성질이 변하고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렇게 도수치료나 뭐 기치료를 할 때 열이 난다고 하는 게 온도잖아. 또 누른다고 이렇게 압력을 준다고. 그 얘기는 원자들의 결합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들의 결합이 원래 원하는 방향으로 돼 있으면 이게 건강한 몸인데 그게 제대로 제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자리로 가게 하려면 거기다가 온도를 가하든지 압력을 가하든지 뭔가 무게를 가하든지 이런 물리적 변형을 가해서 제자리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원자들이 원래 그 저기 뭐야 이제 이게 이제 심홍동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내는데 원래 이제 그 전개체적 성격을 가진 놈이 있대요. 그게 이제 우리 생명의 원리인데 이 에너지가 계속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는 거야. 근데 걔는 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설계도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자 중에? 원자들이 원자 중에? 설계도 같은 걸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원자 중에요? 어, 생명의 근원이 이게 네. 전개체라는 게 있어요. 전개체라는 게 있는데 개체를 형성하게 하는 원천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얘가 이 개체가 성장하는 과정에 계속 관여를 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얘가 갖고 있는 전개체적 에너지가 있어. 근데 얘가 뭐를 만나느냐, 어떤
물질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왜냐면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파장을 만나는 거야. 다른 파동. 그 파장을 만나면 얘가 위치가 계속 바뀌면서 성장을 해. 그 정신세계와 이 물질세계가 계속 성장을 한다고. 그래서 전혀 다른 애로 이제 다른 개체로 이렇게 커져가는 거를 개체화라고 그러고 그 과정을 설명한 게 심홍동의 개체화 원리야, 이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개체가 지향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개체든지 처음에 태어날 때 처음 생성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된다. 그럼 이제 탄소가 시작하잖아. 그러면 탄소들이 어떤 압력을 받거나 온도를 받거나 그 뭐 거기서 이제 속도는 없겠지. 누가 건드리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얘가 결합을 하는 그 방식이 바뀐다고. 그러면 얘가 흑연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조건에 따라 온도와 압력에 따라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물질을 결합시키는 그 환경이 이렇게 아까 얘기한 뭐 온도, 저기 뭐야 압력 무슨 그 운동, 그러니까 속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다른 개체로 자꾸 변화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똑같이 그 다이아몬드가 생기듯이 원래의 계획대로 쫙 그 환경이 적절하게 이렇게 온도나 뭐 속도나 이런 게 다 맞으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인간으로 크겠지. 근데 그게 어, 압력이나 온도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은 흑연이 되고 아니면 썩어버리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돼서 뭐 하늘 날아가 버리든지 막 이런 온갖 그 변형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방향이 틀린 쪽으로다가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으면 그게 이제 병이잖아. 아픈 거지. 그때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게 온도를 가한다든지 압력을 가한다든지 하면은 치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물질의 생성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어차피 사람은 물질로 돼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이런 암석이나 이런 물질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강한 파장을 가진 에너지를 갖고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된 거지. 네. 교수님, 저 좀 그 애들 아직 바깥에 있어 가지고 네. 좀 먼저 좀 나가 볼게요. 아니, 할 얘기 다 했어. 그래요. 끝냅시다. 네네네. 고생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흐른 그 책은 받은 다음에 네. 한번 한번 같이 하시죠. 다음 주 쉬면서 네, 그 다음 주 곡성 한번 쉬면서 다시 그 하시죠. 책을 예. 사가지고 읽고, 네. 그 프로그램은 박주환 대표가 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짜겠습니다. 이렇게 어사인 해가지고, 네. 그건 발표해 나가고, 그 사이사이에 네. 그 저 신이사님이 양자 한선영 역학을, 예. 이거 준비됐으니까 강의하겠어. 그럼 그거 하면 돼.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갑시다. 네. 들어야 돼요. 심운동 좋았어요, 교수님.